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익산역에서 최근 논란되고 있는 KTX 전라선 직선화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정헌율 익산시장은 기존 KTX 전라선 고속화 조속 추진과 전북권 광역전 철망 구축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익산 시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직선화가 아닌 고속화 추진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군산 어청도 주민들이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지정에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해상풍력 사업이 붕괴된 어업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단지 지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지난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전주와 익산역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헌율 익산시장은 기존 KTX 전라선 고속화 조속 추진과 전북권 광역전 철망 구축 지원 등을 건의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익산 시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로 그칠지 아니면 실행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익산에서 여수로 이어지는 KTX 전라선 직선화 사업은 2021년 제4차 5개년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 이 상태라면 직선화 공사는 2030년부터나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기존 전라선 직선화 사업이 미적거리는 사이 서울과 여수를 직접 잇는 익산역 패싱 한반도 KTX 노선이 제한됐습니다. 익산의 철도 도시 기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지난 5일 익산역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헌율 익산시장은 기존 전라선 직선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축 지원 등을 집중 건의했습니다. 이 같은 철도 인프라가 구축되면 광역경제권 구축의 속도가 붙어 지역 균형 발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광역경제권을 만들어서 생활권을 같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행정 통합하는 것도 늦지 않다. 김 장관은 익산역 패싱 한반도 KTX 노선을 의식한 듯 익산 시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투박투박 갈 길을 가면 해결되는 건데 굳이 막 싸울 필요가 없고 여기 두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전북권 광역철도 구축도 지원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 노선은 내년부터 2035년까지 2,52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전주와 익산, 삼내, 군산, 새만금 등을 연결하게 됩니다. 김 장관은 대광법 적용 대상에 전주권이 편입됐다며 지원 근거를 강조했습니다. 전주권이 새롭게 편입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의 각 어떤 시군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확하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준비해서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김 장관은 익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즉석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자, 익산 시민 여러분, 걱정 마세요. 기존 전라선 고속화와 대광법을 근거로 한 전북권 광역철도 구축까지 김 장관의 지원 의사가 정치적 메시지에 머물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5일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방문해 청년 식품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청년식품 창업센터에서 창업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불닭볶음면과 같은 글로벌 히트 상품이 청년식품 기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정부 부처별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익산시는 김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식품 창업도시 익산을 각인시키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착공되고 푸드테크 펀드 조성이 추진되는 등 식품 산업의 인공지능 접목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70만 평이 산업용지로 전환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최근 농생명용지 709 70만 평, 2.3제곱킬로미터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기로 농식품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직접 해당 부지를 식품 전용 산단으로 조성하고
농생명용지 709 전체 18제곱킬로미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지보전 원칙을 내세워 용지 전환에 반대해 왔습니다. 전북자치도 시장 군수협의회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2036 하계올림픽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짓는 국가적 과업으로 지방정부가 함께 뛰어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북은 천년의 역사와 문화, 스포츠 인프라, 관광자원 등 모든 조건을 갖춘 최적지라며 도내 모든 시군이 하나 돼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익산시와 전주시의회가 오늘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만나 경제와 산업,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익산과 전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서 전북이 소외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오늘 이슈 브리핑을 통해 3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혁신 거점 조성 사업에서 전북은 일부만 포함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초강력 교통망 구축은 5극 중심이어서 전북이 소외받지 않으려면 법 개정과 패키지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시의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내년 예산안 가운데 일부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은 오늘 성명을 내고 로컬푸드 어양점 직영 전환은 민간 활력을 저해시키고 관료주의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익산시가 세운 어양점 직영 운영비 6억 6천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사업은 주택시장 붕괴를 가속화시킬 현실성 없는 난개발이라며 연구용역비 등 9,2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정부의 익산시 농촌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심 전 차관은 오늘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는 도농복합도시지만 농촌 지역은 소멸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보면 군 단위에만 집중된 상태라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전 차관은 지난 10년간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시범사업 대상인 순창군이 8.05% 감소할 때 익산시의 농촌 지역은 18.88%가 줄어 심각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 어청도 해상에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업권 침해 문제로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가 적지 않지만 어청도는 주민 모두가 사업 추진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업 붕괴로 생계가 흔들리면서 어청도 주민들이 해상풍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서쪽으로 60km 떨어진 작은 섬, 어청도입니다. 군산시는 어청도 해상 5km 안에 1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세우기로 하고 지난 10월 말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 승인 여부는 내년 2월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승인이 나면 오는 2029년 착공에 들어가 2031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조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1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기 100여 기를 설치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해상풍력은 어업권 침해로 어민들의 반대가 크지만 어청도는 상황이 다릅니다. 어청도 주민 100%가 찬성 의사를 밝히며 정부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고통으로 인해가지고 어획량이 감소되고 어민들이 여기 풍력단지가 조성되면은 어민들한테 들어오는 이제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관광단지 쉽게 해서 이런 걸로 좀 변환했으면 차원에서 100% 다 찬성을 하는 거죠. 기후변화와 대형 어선 유입으로 어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120여가 대부분이 이미 어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연안 쪽은 육지에서 얼마 정도 이게 근해에서의 조업을 못하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선도 쉽게 해서 몇 마일 정도는 근해에서는 작업은 안 되고 연안에서 보호구역이 선정돼야 되는데
법으로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대형 어선들 와서 이제 우리 소형 어선들을 그렇게 다 잡아가는 거죠. 주민들은 해상풍력이 가져올 보상금과 관광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대형 풍력기가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돌아갈 보상금은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 제시될 경우 사업 추진에 난항이 우려됩니다. 어업 붕괴로 생계가 흔들리는 어청도. 해상풍력이 해답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 웅포 골프 연습장이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시설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 골프 연습장은 행정대 집행 예정일을 앞두고 지난 4일부터 불법 시설물 철거와 현장 원상복구를 시작해 관련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익산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현장 점검과 후속 정비를 진행한 후 웅포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이 익산 로컬푸드직 매장 어양점 고위 관계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익산경찰서는 매장 운영 수익금을 유용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익산시가 특별감사를 벌여 위탁계약 위반과 횡령 배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지 2개월여 만입니다. 익산시는 감사 결과 위탁계약 조항을 어기고 외부 토지를 매입하는데 매장 수익금 7,300만 원을 사용한 사실과 정육 코너의 비상식적인 운영 등이 적발됐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내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난해 전체 피해액을 넘어섰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799건에 피해액은 298억 원입니다. 이 같은 피해액은 지난해보다 13%가 늘었습니다. 도내 교사 대부분이 정치적 표현 허용과 정당 가입이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 교사노동조합이 지난 4일부터 나흘간 도내 교원 56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은 93.7%가, 정치 후원금 기부는 95.3%가, 정당 가입은 93.2%가 찬성했습니다. 노조 측은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지지 여론이 매우 높았다며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아파트 분양 시장이 다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분양 전망지수는 전달 90.9 대비 24.2포인트 떨어진 66.7을 기록했습니다. 전달 18포인트 넘게 반등했던 흐름이 한 달 만에 급반전한 것입니다. 도내 분양가격 전망지수도 90.9에서 66.7로 떨어졌습니다. 군산시가 내년부터 1,300억 원 규모의 하수도 사업을 시작합니다. 군산시는 기후변화로 극한 강우가 빈번해지면서 신규 하수도 사업 5건, 1,382억 원 규모의 중장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규 사업은 중앙배수분구와 대하배수분구, 대하분구, 회원분구, 대하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등입니다. 시는 내년부터 시작해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최근 국가가 직접 공영항로를 지정할 수 있는 국가공영항로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영항로법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기피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항로를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공영항로법이 통과될 경우 공영항로 체계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TX와 SRT가 내년 말까지 통합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KTX와 SRT 통합을 골자로 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KTX와 SRT 통합은 좌석 부족이 심각한 수서역 등의 고속철도 좌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KTX와 SRT 구분 없이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부안 채석강에서 또다시 고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대족이었던 지난 6일 채석강 해식 동굴을 찾은 관광객 2명이 고립됐습니다. 해경은 서핑보드 등을 이용해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대조기에는 조수간만에 차가 크고 물이 차는 속도가 빨라 고립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안 채석강 일대는 올 들어 9차례나 고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주의 한 애견 유치원에서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 구조 네트워크는 전주의 한 애견 유치원에서 위탁된 반려견을 학대했다는 제보와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애견 유치원을 운영했던 A씨가 위탁된 반려견을 발로 차거나 물품을 던지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견주와 동물보호단체는 A씨를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 고발할 방침입니다. 정읍의 세계관광지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정읍시는 7억 5천만 원을 확보해 관광 약자가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무장의 관광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지는 내장산 국민여가, 캠핑장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정읍사 문화공원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군산시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13,000여 명을 모집합니다. 군산시는 오늘부터 19일까지 공익활동과 역량활용, 공동체 사업단 취업 지원 등 13,02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주민센터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 일자리 수는 올해보다 682명이 늘었습니다. 식품진흥원과 대광바이오가 공동 개발한 건강식품이 베트남 시장을 공략합니다. 식품진흥원에 따르면 공동 개발한 에코라이프는 기존 인삼 제품의 맛과 기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홍삼과 황칠 분말을 가미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건강기능 식품으로 인정돼 지난 5일부터 수출이 시작됐습니다. 업체 측은 베트남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 시장 공략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익산시와 식품진흥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가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나눔문화 확산에 협력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익산시청에서 상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익산시는 지원 대상자 발굴과 자원 연계를 담당하고 식품진흥원은 식품자원 제공과 기업 참여를 유도합니다.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는 식품기부와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최병관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지난 6일 가졌습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원광대 60주년 기념관에서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최 전 부지사는 31년 공직 생활과 정치인으로 새롭게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참석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 호응을 얻었습니다. 최 전 부지사는 앞으로 정책 공약 발표와 포럼 출범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산면 여성의용소방대가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이웃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은 것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된 후 복지 사각지대 노인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 서해 로타리클럽이 성산면 저소득 가구에 직접 담근 김장김치 400kg을 기탁했습니다. 단체는 이 밖에도 무료급식과 장학금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영하 3도에서 8도를, 익산은 영하 2도에서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6도에서 9도를 보여 춥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12도를 보이겠습니다. 군산도 주간 최고 12도를 보이며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